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 공을 더 강하게 때리기 위한 스윙 방법, 왼팔의 회전, 몸의 회전과 함께 타점까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잘 연습을 했다면은 이제 스윙의 힘을 확실하게 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 반대로 힘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스포츠를 배울 때 힘을 빼야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힘을 빼는 것이 어려워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클리어는 멀리 쳐야 되고 스매싱은 강하게 때려야 되는데 힘을 뺀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힘을 뺀다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한다면은 힘을 줘야 되는 부위로 힘을 집중시킨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빼야 되는 부분은 힘을 빼주고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은 힘을 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는 힘을 줬다가 빼면서 이것이 반복되면서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그 순간적으로 힘을 빼고 주는 과정에서 임팩트가 발생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골반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이 계속 스윙하는 순간에도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회전이 쭉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힘이 들어갔다가 빠지고 들어갔다 빠지고 하면서 임팩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힘을 뺀다가 아니라 힘을 모은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면서 조금씩 힘을 모아주는 느낌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부위, 올바른 순간에 힘을 모을 수가 있을까요? 그 핵심은 일단 스윙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윙의 시작점이 여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끝점이 여기서 마무리돼요. 그러면은 여기 시작부터 끝점까지 마무리되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스윙이 빨라지는 거고, 느리면 느릴수록 스윙이 느려지죠. 그러니까 스윙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스윙과 마찬가지로 힘을 빼는 것도 순차적으로 익혀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빠르게 스윙하면 좋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늘어뜨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늘어뜨리는 연습. 자, 제가 이제 두 가지 스윙을 보여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느낌의 차이가 확실히 나죠. 첫 번째 스윙은 뭔가 절도 있고 빠르지만 조금 딱딱한 느낌이 나죠. 근데 그에 반해 두 번째 스윙은 뭔가 늘어지지만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두 번째 스윙처럼 공을 칠 수가 있어야 돼요. 강하고 빠른 것이 아니라 스윙의 속도를 늘려가면서, 스윙의 속도를 늦춰가면서 공을 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 같은 경우는 난타 칠 때 클리어를 하면서 해볼 수 있겠죠. 몸에 힘을 쭉 빼고 스윙의 속도를 가속하는 것이 아니라 감속시킨다 생각하고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윙이 늘어져서 공이 멀리 안 나가겠죠. 이게 스윙이 느려지니까. 근데 그때 공이 멀리 안 나간다면은 공이 멀리 나가는 그만큼만 조금씩 힘을 줘서 살짝 헤드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윙을 늘리면서 이렇게 늘어지게 스윙을 하는데, 이러면은 공이 짧아지니까 순간적으로 공을 멀리 보낼 힘만, 필요한 힘만 살짝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늘어지는 스윙 안에서 공이 맞는 순간에만 힘이 탁 들어가면서 공이 멀리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힘 빼는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순간적으로 힘만 살짝 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공을 칠 때 순간 가속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스윙의 시작점과 끝점을 길게 가져가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빨리빨리 치면은
뭔가 딱딱하고 몸에 경직된 것 같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스윙을 늘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것은 클리어뿐만 아니라 뭐 드라이브도, 언더도 이런 식으로 축축 늘어뜨리면서 모든 스트로크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거, 시작점과 끝점을 빠르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길게 천천히 늘어뜨리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이런 스윙을 하기 위해서 내 팔이 어떤 걸 해야 되냐, 이 팔의 스윙의 속도가 공이 날아오는 채공 시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이 날아오는 채공 시간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이 팔의 속도를 이 공의 속도랑 맞출 수가 있어야 돼요. 공의 속도랑. 자, 만약에 상대방이 딱 친 공이 상대방 코트에서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 코트에서 딱 치는 순간에는 아직 내 타구 범위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쭉 와서 내 타구 범위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 범위에 들어와서 실제 타구할 때까지의 그 속도를 알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스윙의 시작점을 알고 스윙의 끝점을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탕 치는 순간 공이 빠르면 조금 이 공의 스윙의 속도가 빨라야 되고, 느리면은 이렇게 느리게. 그래서 팔의 속도가 상대방이 치는 공의 속도랑 맞춰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채공 시간도 감각이거든요. 감각. 어떻게 하면 이 채공 시간에 대한 감각을 늘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제가 채공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셔틀콕이 내 라켓 위에 있어요. 이 셔틀콕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릴 건데, 이 올라가는 높이가 낮으면은 다시 내 라켓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빠를 거고, 높으면은 조금 더 내려오는 속도가 느리겠죠. 그래서 공이 얼만큼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에 대한 이 채공 시간을 내가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올렸다가 같이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렸다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라켓 위에 셔틀콕을 두고서 이렇게 내립니다. 내리는데 최대한 겉에서 셔틀이 뜨지 않게 하다가 조금 겉에서 셔틀을 띄어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공이 이렇게 탕 튀기지 않게, 내가 만약에 채공 시간을 잘못 설정해서 내 라켓이 먼저 내려오서 기다리면은 튀기게,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공이 튀거든요.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셔틀콕과 같이 호흡해서 같이 내려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처음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최대한 콕과 라켓이 안 뜨게 위로 이렇게 하다가 조금 띄어서 셔틀콕과 같이 라켓을 내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콕을 계속 붙여보는 거죠. 만약에 너무 빠르면은 튀기니까 최대한 콕과 같이 내려오게 이렇게 만들고, 자, 내 머리 높이 정도까지 이렇게 됐다 하면은 콕을 더 멀리 이렇게 올려보는 거예요. 더 멀리 올렸다가 하는 거. 근데 이렇게 올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내 라켓에서 공이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최대한 위에서부터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아마 공이 더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공이 더 수직 낙하를 더 빠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속도에 맞춰서 같이 라켓을 내리면서 잡아줍니다.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 채공 시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된다고 하면은 이 카메라에 제가 공을 더 높이 쳤다가 이렇게 높이 쳤다가 떨어지는 공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카메라에는 안 보이죠? 근데 내가 라켓 위에서 시작을 해서 이 정도 높이까지 된다면은 내 손에서부터 시작해서 멀리 올려 친 다음에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공의 채공 시간을 굉장히 어느 정도 수준급으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처음 하시면은 내 눈높이에서 하는 것도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정도 수준까지 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하는 것처럼 높이 올렸다가도 그냥 이렇게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면은 공의 채공 시간에 맞게 내 라켓을 움직이는 그 감각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파트너한테 클리어 쳐달라고 한 다음에 그 날아오는 클리어를 이렇게 잡는 연습. 내가 이 셔틀콕과 라켓의 이
채공 시간, 라켓이 가서 콕이 떨어지는 이 속도를 잡아낼 수가 있다면 힘을 빼고서 공을 늘어뜨리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공의 채공 시간을 알아야 그 시간에 맞춰서 스윙을 늘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몸에 힘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일단 그동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스윙하는 방법, 일단 스윙을 교정을 했죠. 근데 스윙하시는 거 보면은 다들 빠르게 스윙을 하세요. 지금 벌써 저한테 이제 스윙 피드백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은 이렇게 빠르게 스윙을 해서 보냅니다. 근데 처음 연습할 때 빠르게 하시는 거 좋아요. 좋지만 이 스윙은 결국에는 내가 자유자재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야 돼요. 즉 공이 빠르면은 빠른 스윙, 공이 느리면은 늘어뜨리는 스윙. 내 팔과 그러니까 내 스윙 속도와 공의 속도가 같이 호흡하는 느낌으로 공을 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 난타 칠 때 보면 클리어 칠 때 막 죽어라 막 세게 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탕탕 힘 빼고 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공의 속도와 천천히 호흡하면서 할 수 있도록 느리게 하는 스윙 연습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스윙의 결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 빠른 스윙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하면은 이제 반대로 스윙을 늘어뜨려서 스윙 연습도 같이 해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스윙을 늘어뜨려서 힘을 빼는 연습을 하시면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더 강한 공을 치고 싶을 때 더 강한 공을 타구할 수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느린 스윙도 함께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왜 강해지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으는 것인데 이 스윙의 속도를 이해한다면은 내가 어느 순간에 힘을 줘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힘을 빼기 위해서 준비하는 타이밍을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심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공의 타이밍도 이해 못하고 내가 발이 느리다고 생각을 해서 빨리 뛰는 것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공을 치고 나서 빨리 와서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배드민턴은 기술과 기술의 연결이거든요. 근데 이 연결하는 그 사이에 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몸에 힘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리어 치고 언더를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은 경직이 되죠.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 같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공 시간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준비 기간이 너무 길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연결과 연결 사이에 그 준비 기간에 있는 텀을 줄여준다. 그냥 바로 연결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몸에 힘을 빼고 움직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몸에 힘을 빼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힘을 빼는지에 대한 연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몸에 힘을 빼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내 몸이 이해해야 돼요. 몸이 셔틀콕의 속도, 그리고 내 범위, 내 팔의 속도 등 몸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이해할 때까지 제가 아까 알려드린 셔틀콕 올리고 잡는 것, 채공 시간 연습,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연습량이에요.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잖아요. 이 지식을 알고 나서 이걸 습득하기 위해서는 연습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강의를 보시고 그냥 이것을 바로 실전에 잘 안 나와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쭉 꾸준히 하시면서 배드민턴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연습을 하시면서 꼭 배드민턴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